수호님 수요일 들어간 거 잘 팔았어요. 5%에 걸어둔 거 다 팔림 팔았다고? 그걸? 왜? 그거 저희 20% 보고 있는 종목인데 벌써 팔았다고요? 오늘도 지금 슈팅 나오고 있는데? 이게 먼저 파신 걸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비공개 방송에서 수요일날 진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1차 매수를 하는 거고 매집을 진행할 종목이라고. 그래서 목표 수익률과 매집에 대한 전략표도 방송 끝나고 제가 곧바로 공유를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이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캔들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단기 슈팅에 만족하고 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회다 하고 비중을 늘릴 종목이고,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금을 극대화를 시킬 종목이다. 즉 단타 종목이랑은 아예 결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봤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축하를 드려요. 하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매집을 진행하는 종목과 단기 종목을 들어가는 것과는 항상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엄연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방송에서는 이 관점과 전략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비공개 방송이랑 잘 확인을 하시고 1년 함께 잘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호수님이 수요일에 준 종목 잘 가네요. 팔지 마세요! 아까도 파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었는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 팔지 마세요. 지금 한 6%, 7% 정도 수익권일 것 같은데 차분하게 봅시다. 수익 나면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타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손실 보고 있는 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는 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 지금 왜 안 파냐고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성광밴드를 3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어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한 10% 정도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여기서 빠지고 돌파를 또 못 해주니까 왜 안 팔아 왜 안 팔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저희의 목표가까지는 아직 근접하지 않았고 10%에 우리는 1차 매도를 이미 했다. 그 이상의 20%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있는 거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5월 2일 오늘자의 무료 관심 종목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21%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1.52%, 그리고 S&P 500은 0.6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분봉상 흐름을 확인해 보면은 개장 직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가장 특징적으로 작용했던 내용은 우리 어제 방송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된 하루였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 관련된 테마군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에 대한 긍정론을 꽤나 강하게 펼쳤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퍼런스 콜 속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끊이지 않는 점,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이어서 해당 기업들도 AI라는 이 산업 분야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타 산업군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오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원래 상반기 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GDP도 역성장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고용 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토일 월화 4거래일 연속 휴장이다 보니까 경계 심리가 좀 가득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분명히 인지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일 월화 국내 증시가 개장되지 않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해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5월 그리고 이 남은 2025년 장세를 위해서 보면은 AP 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
AP 자료실을 누르면은 포지션에 맞는 검색식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두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맨 위에 있는 단타 매매 검색식 이거 하나로 끝. 이 시가 돌파 검색식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초가 단타 검색식 이것도 있고요. 종가 베팅 검색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각자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연휴 동안 이 검색식들을 좀 세팅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이 4월보단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P 자료실 들어오셔서 확인을 한 번씩 다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끝난 거야? 오늘은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회사로 전화 주세요. 저희 1833-6014로 전화해가지고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역할이 있잖아요. 좋은 종목 발굴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매일 저희 VIP 회원분들께 보유 종목들 브리핑을 드리는 게 그게 제 역할이고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저는 잘 아는 게 없어요. 이벤트 관련해가지고는 1833-6014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정치 테마주들, 특히 인맥주들, 이건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상지건설 이거 보셨어요? 4월 30날 상한가까지 올려보내고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를 또 보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나서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합리적으로 약간 의심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쯤 되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수급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모습이 있긴 있더라고. 무조건 뭐 이게 선행매매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황이 약간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엊그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상한가 호가에 지금 보면은 31,000원에 77,000주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5,000주 한 번, 3,000주 한 번, 1,500주 한 번, 3,000주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면은 그 계좌는 한 개야. 보통은 세력들도 본인들 움직임을 웬만하면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계좌 한 개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계좌 한 개로 이렇게 걸어놨다는 게 이거는 거의 99% 세력의 그거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저는 창구 분석을 많이 믿는 편은 아닙니다. 세력들의 마음만 먹으면 이관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믿는 편은 아닌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KB증권 창구 보면은 30일 날 제일 많이 던지고 그날 한덕수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모헨즈, 대한제당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세력 이탈 신호로 보는 게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터뜨리고 갭 띄어서 장대 음봉 만드는 패턴이잖아요. 이날도 그렇고 미래에셋이랑 KB증권만 대량 매도를 했는데 모두 이날 똑같이 대량 매도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무조건 선행매매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제가 세력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작전과 심리를 HTS로 알 수 있으면은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미난 정황들이 조금 있기는 있더라. 몇 개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정리가 되면은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5대 기업의 로비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로비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트럼프와 유독 각별한 사이를 자랑하고 있는 한화의 로비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은 한국에 있는 이 주요 기업들은 로비 활동을 위해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꽤나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을 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기조를 지금 많이 바꾸고 있고 지금 뭐 삼성, 현대, 한화 등등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미국 사무실들이 백악관이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주 목적을 보면은 트럼프의 움직임, 기조를 추적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결국 대한민국 전개가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 기업들이 더욱 로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 또한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경제와 증시의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2일 국내 증시 장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무료 관심 종목은 안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자신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글쎄 오늘 굳이 우리가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4일 동안 시장이 안 열리는데? 단순하게 주말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휴장일이 길어지는 마지막 거래일은 거래대금이 안 몰려요, 증시에. 그래가지고 단타 종목을 쉽게 찾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치 관련주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걸 보면 오늘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수호님 수요일 들어간 거 잘 팔았어요. 5%에 걸어둔 거 다 팔림 팔았다고? 그걸? 왜? 그거 저희 20% 보고 있는 종목인데 벌써 팔았다고요? 오늘도 지금 슈팅 나오고 있는데? 이게 먼저 파신 걸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비공개 방송에서 수요일날 진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1차 매수를 하는 거고 매집을 진행할 종목이라고. 그래서 목표 수익률과 매집에 대한 전략표도 방송 끝나고 제가 곧바로 공유를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이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캔들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단기 슈팅에 만족하고 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회다 하고 비중을 늘릴 종목이고,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금을 극대화를 시킬 종목이다. 즉 단타 종목이랑은 아예 결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봤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축하를 드려요. 하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매집을 진행하는 종목과 단기 종목을 들어가는 것과는 항상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엄연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방송에서는 이 관점과 전략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비공개 방송이랑 잘 확인을 하시고 1년 함께 잘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호수님이 수요일에 준 종목 잘 가네요. 팔지 마세요. 아까도 파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었는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 팔지 마세요. 지금 한 6%, 7% 정도 수익권일 것 같은데 차분하게 봅시다. 수익 나면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타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손실 보고 있는 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는 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 지금 왜 안 파냐고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성광밴드를 3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어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한 10% 정도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여기서 빠지고 돌파를 또 못 해주니까 왜 안 팔아 왜 안 팔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저희의 목표가까지는 아직 근접하지 않았고 10%의 우리는 1차 매도를 이미 했다. 그 이상의 20%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있는 거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요즘 테슬라에도 약간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해임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신규 후임을 찾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그거를 반박하는 기사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이사회 계획에 대한 보고가 기각되었다. 테슬라 디스미시스 일론 머스크 하고 나와 있죠. 테슬라의 로빈 데놀름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대신할 새로운 CEO를 찾기 위한 그 수색 절차를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반박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거부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출처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주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에 대한 후보군들도 막 언급을 했었거든요. 테슬라 중국 기술자도 있었고 뭐 포드 전 회장 CEO였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회장인 댄 홀렘의 말을 좀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테슬라의 공식 X 계정에서 올린 해당 주장은 절대적으로 거짓이다 라면서 찌라시를 좀 원천 차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금 테슬라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강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만 찌라시가 많이 도는 줄 알았더니 테슬라도 찌라시가 많이 도네요. 자, 오늘자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